이 새로운 세포는 매 순간 분열하면서 생겨나고 노화 세포는 사라집니다. 이 건강한 세포 분열이 완성하고 젊은 세포가 많지만 염증이 많으면 노화 세포가 쌓여갑니다. 그런데 노화 세포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주변의 분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준비 세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장수 분야의 세계 최고 의학자의 데이비드 박사는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노화 세포를 제거하면 젊은 세포들이 많아져 노화를 10년이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 세포가 몸에 머무르지 않도록 전국 건강한 세포 활개탄 세포들이 많은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리하자면 DNA 메틸라가 있는 DNA 메틸전이 효소에 의해서 DNA의 사이토신이 연기에 메틸기가 전이되는 정상 효소 반응에 DNA가 메틸하게 변하는 암진단의 표시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유전자보다는 유전자의 발현 과정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세포의 생명 효소 에너지로 면역 수치를 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화세포가 면역을 반응합니다. 이도 매일 먹는 식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 문제는 영양과 해독의 균형이 깨어진 데에서 옵니다. 배출되어야 할 독소가 나가지 못하고 쌓이는 이유는 장 때문입니다. 자연위생 학사인 존 칠턴 박사는 장에 쌓이는 독소가 혈관에 쌓여 생긴 독혈증이 질병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는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 재앙이 낫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주치인 윌리엄 아버소너스 레인 경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관절염을 앓던 14살 소년의 장을 수술함으로써 관절염을 치료했습니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는 장내벽이 손대는 관절염이 촉진되는 것은 동물신 논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갑상선 환자를 치료할 때도 장을 면밀히 치료하니 자연스럽게 갑상선은 전생이 되었습니다.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이 있던 어린이도 장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약을 그리고 점차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이 몸에 쌓인 독소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요인은 음식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식사 패턴을 보면 정제당과 최종 당화산물인 AG, RV, GCD, GIYG, HION, FND, 빼기 PRG, 목지, 요시, TS 이게 많이 쌓이는 식사를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당이 결합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말합니다. 혈액성의 당은 단백질과 지질 구조의 잘보다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곳곳에 쌓이면서 노화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의 단백질 혈관이 터지고 혈변 경색병을 만듭니다. 뇌세포에 쌓이면 뇌혈관의 분해를 일으켜 치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됩니다. 흔히 하게 겪는 고혈압, 당뇨병, 경맥경화 같은 만성질환과 비만, 관절염, 백내장, 피부의 기미, 주근깨 등도 최소한 당화산물이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매일 먹는 밥과 빵과 면 위주의 음식이 최종 당화산물을 만듭니다. 정체된 탄수화물 정신의 식자는 입에
수면 주지면 몸에는 매우 불편한 식사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상대성의 영양소, 섬유 등을 선수 교집도에 수렵 체질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능경성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상승 비교한 결과 수렵 체질 시절의 사람들도 건강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책인 질병의 산정에 의해 만성질환은 질병이 늘어나기 시작한 때는 여기 시험장에 취득한 이후부터입니다. 2만 년간 농경생활을 하던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키도 100cm가 더 가량 더 컸고 질병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렵체질 생활에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일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탄수화물은 곡식보다 과일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몸이 원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채웠습니다. 장과 몸이 먼저 말 수 있을 것입니다. 밤과 면빵, 명종의 음식은 매우 중요한 것은 관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심 부리고 강권도 수가 하나입니다. 아이레다 엔데 위스키가 제일포키는 우간다. 시골 사람들이 서구인들보다 장육병, 심장병, 결정암 등이 적은 이유를 식이섬유로 꼽았습니다. 그런 서구인보다 섬유질을 7배 이상 섭취합니다. 섬유질 부족은 변비를 비롯하여 대장염, 염증성 질환 등 각종 장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섬유질은 건강한 상대방으로 만드는 중요한 있습니다. 결핍시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에 사는 세균과 그 상태를 이루는 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기체 중성분 유전자도 부족합니다. 장내 미생물을 만드는 생태계는 또 하나의 우두를 전축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약 37조 개이지만 장내 미생물은 100조 개에 달합니다. 우리 몸 세포의 유전자는 약 2만 개이지만 몸속 미생물은 500배나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 미생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인 울프 페테르의 이끄는 연구팀은 300명의 소화관에서 채취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대상으로 세균들의 유전자 개수를 비교해 본 결과 유전자 개수가 적은 지원자가 많은 지원자보다 비만, 연증, 재서 문제가 더 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사람의 신진자에서 긴만하게 감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레벨을 소화를 돕고 식사에 결핍된 비타민 B를 생산합니다. 면역장애도 면역세포를 좋아서 적군과 악군을 구분하도록 교육하기도 합니다. 항균 물질은 직접 분비하여 위험한 미생물을 쫓아냅니다. 예를 들어 섬유심이 없을 때 배가 고픈 세균들이 아무거나 먹다가 소화관 점액질까지 먹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점액층 밑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과학 면역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 과면역의 결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같은 질환이 나타납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의 상승을 주관합니다. 미국 마즈마니아 박사팀은 박테리아에게 면역세포 중 하나인 조절 T세포의 성장을 관여하는 신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체 실험에서 조절 T세포가 특정 박테리아가 없을 때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생쥐와 마이크로바이옴이 불완전하다면 면역계도 불완전합니다. 박테리아는 잠정막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거쳐서 조절 T세포에게도 전쟁 준비를 하라는 신호. 을 보냈습니다. 박사팀은 DNA 안에 성소수장세포에 대한 친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DNA를 장마이크로바이옴의 DNA와 함께 어우러진 초유기체인 SUBP, ERO, RGADNIDS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사람을 이루는 자의 양보다 오히려 장마이크로바이옴의 양이 훨씬 더 많으니 미생물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항생제에 의해 끔찍하게 무너집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장 상태가 거의 무균 상태로 습기화됩니다. 균이 다시 장 안에 가득 채워지기까지 약 90일이 걸립니다. 만약 90일 동안 문제가 되는 균이 들어온다면 모든 군인이 외박을 나간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는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강한 세균이 문제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말 한 보고서에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70만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 때문에 매년 1천만 명이 사망하고 암 사망자 수는 8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감기에 걸려도 쉽게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항생제는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과는 저는 무관합니다.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파리 한 마리 잡기 위해 온 집안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희생을 치릅니다. 항생제를 쉽게 선택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최종 당화산물이 독소가 되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두 번째로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진자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 척도를 돕습니다. 배달 주문이 누르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 배달 음식은 우리를 몸을 찌뿌려내게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량이 등장하면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중에 기준과 평균 규격 위반입니다. 내가 배달해 먹는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합니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고 편리하고 맛있는 배달 음식의 유혹을 끄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요? 어쩌다 친구들이 함께 있다가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밤 물을 밤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밖에서 사 먹는 맛있는 음식 안에는 유해한 각종 음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플린산 나트륨이 대표적입니다. 이 맛을 첨가물 넣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삭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잘 튀겨도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이 첨가물은 밀가루에 넣으면 면발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단무지에 넣으면 허물허물한 무를 탱탱하게 변시켜줍니다. 그 외에도 세균 변식을 어둡게 하고 맛있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첨가물은 우리가 안심을 먹을 수 있는 먹는 이것도 있습니다. 구성 때문에 산도조절산은 포기되기 때문입니다. 산도조절산은 구연산, 사과산, 수산화산, 인산, 염산, 프로산 등 화학물질 종류가 55가지나 있습니다. 음식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해민의 소시지, 치킨 가공, 육가공, 산도조절산 먹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